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80호로서 재연설비 이야기 48번째, 특별 피난계단 재연 26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연은 폐기되어야 한다 5. 내용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현재의 견해를 알아본다 1.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본다 1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속실 단독 재연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한국소방기술사회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에서 소방청에 대민 기술적 의견 청취 창구, 즉 우리의 대변인이 한국소방기술사이기 때문에 여기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방인들은 우리의 대변인인 한국소방기술사회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방기술인들은 소방기술사회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표현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지난 제79호에서 저의 제안을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발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 피난계단 재연 화재 안전기준에 외부 출입문 개방과 굴뚝 효과를 반영하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소방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연락이 와서 발표 자료를 요청하여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한 지난 제79호에서 보인 부속실 단독 재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 자료를 소방청에도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소방청에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받은 그 검토서를 저에게도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 소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지금의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 화재 안전기준에 계단실 외부 출입문 개방과 연돌 효과를 고려하자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성능위주 설계에 먼저 반영해 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국민 제안을 하였었죠. 거기서 그것이 시간을 한참 끌다가 올 2월에 이제 재촉을 해서 전화 독촉을 했더니 답이 온 것이 이것이 저의 제안에 한 내용인 그것이 작년 11월 1일에 공표된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건에 제17쪽에 잘 이와 비슷하게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즉 피난층 출입문 개방 및 외기 온도 조건에 따른 재연 성능 영향 여부, 그러니까 피난층 출입문 개방이라 하면 외부 출입문 개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외기 온도 조건에 따른 재연 성능 영향 여부는 연돌 효과, 굴뚝 효과의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대책을 세울 것 하는 것이 이제 이 새로운 이것이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즉 화재 안전 기준에 이 외부 출입문 개방과 굴뚝 효과 고려가 반영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실의 외부 출입문은 피난층뿐만 아니라 여기 피난층 출입문 했는데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추가 제안을 하였답니다. 즉 피난층 및 옥상 출입문 개방, 위에서 피난층 출입문 하는 것에 피난층 및 옥상 출입문이라는 것을 이제 삽입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계단실에 옥상 출입문을 개방할 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계단실 상부가 중성면이 되거든요. 옥상 출입문을 개방했다 하면은, 그러면 저층부의 진공이 심해져서 거의 2배로 증가되어서 저층부 화재에서의 연령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더욱 쉬워지니까 아주 옥상 출입문 개방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찾는 방법은 이 방금 얘기한 그 지침서를 찾는 것은 소방시설민원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자료실 그리고 지침과 해설서에서 21번을 찾으면 됩니다. 즉 소방시설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소방시설 통합자료실 이것을 클릭하면은 지침과 해설서 이걸 하면 21번 여기에 소방시설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작성된 거는 올해 2월 8일 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리고 지난 제79보에서 저의 위 제안을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에 발표한 소감을 이야기하였었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그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그 회의록은 다음번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특별피난계단 재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서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제 반론도 같이 제기해 보겠습니다. 급기갑 재연설비 검토서 2022년 2월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로 되어 있고, 제목이 특별피난계단의 재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한 문제 제기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 밀폐되었다고 가정하여 설계 성능시험 실시하고 있다에 대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난 상황에서 건축물의 용도 수용인원 및 특별피난계단의 형상에 따라 계단실은 준밀폐 상태이거나 간헐적 밀폐 상태가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밀폐 상태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전용의 부속실이 설치된 업무시설 등으로서 화재층과 직상층의 제실자가 피난하는 경우 피난층의 부속실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 및 피난층 방풍실의 출입문이 모두 동시에 개방되어 외기가 직접 유입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계단실이 준 밀폐 상태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간헐적 밀폐 상태라는 것은 특별 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겸용으로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서 화재층과 직상층의 제실자가 피난하는 경우 피난 인원의 수는 적으나 피난층의 부속실이 외부와 직접 접하는 피난층 공동 현관문 외부 출입문의 면함에 따라 피난자가 외부로 피난할 때 공동 현관문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면 1층 부속실이 개방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 계단실이 일시적으로 개방 상태가 돼서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제실자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피난자가 줄을 서서 피난하는 일렬 피난이 아닌 간헐 피난이 예상되므로
1층 외부 출입문이 간헐적 개방과 폐쇄를 반복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완전 개방 상태가 아닌 간헐적 밀폐 상태로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이 밀폐되었다고 가정하여 설계 성능 시험하는 현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는 간헐적 또는 간헐적 준밀폐, 간헐적 밀폐 이렇게 했는데 밀폐 상태 그거와 간헐적과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밑에는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설계 성능 시험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는 극기가압 재연설비 성능 시험은 시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작용하는 현재의 온도 조건, 건축물의 구조, 이건 출입문 조건들이라나요. 연돌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그때 준공전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온도를 계단실의 온도를 시원하게 춥게 만들어서 이게 성능 시험이 시작되는데 연돌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돌 효과가 설계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실제 시험할 때는 연돌 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서 그걸 완료보고 시험 보고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소방기술사회 이견에 대한 반박 의견이라는 것을 이제 써봤습니다. 먼저 특별 피난 계단실이 밀폐되었다고 가정 설계 성능 시험하고 있다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소방기술사회의 견해를 좀 전에 읽어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이제 반박 의견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옥상 출입문, 옥상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 이제 추가에 대해 보충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래 화재가 발생하면 로비층, 비난층의 방풍용 자동문 등이 화재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리면은 이것은 전부 해정돼서 완전 개방으로 되어 버린다. 또 정전이 되어도 모든 자동문은 이제 개방되어 버리죠. 그런 게 대한 데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가 누락됐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이제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자동문이 제대로 닫는 상태더라도 로비층에는 피난인과 구조대로 혼합된 군중이 몰리는 곳인데 방풍 구조가 유지된다고 본다는 것이 좀 처리가 없다.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도 위의 주장이, 그러니까 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즉 중개방 상태 또는 간헐적 밀폐 상태가 존재한다고 했으면은 그런 가정, 중개방 상태 또는 간헐적 밀폐 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하고 성능 시험 해야 된다, 해야 될 텐데, 밀폐 상태로 보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음, 계단실에 꿀뚝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 설계 성능 시험, 여기에 대해서 기술사회 의견에 대해서 제 반박 의견은, 여기서도 설계의 연돌 효과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건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시에는 꿀뚝 효과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합격하고 있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고려하지 않았는데 시험 시에는 합격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실험 시에
꿀뚝 효과가 없도록 상태를 만들어서 합격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억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즉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준공시험은 계단실 기온이 외기온과 유사하게 되도록 해서 꿀뚝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밀폐되고 꿀뚝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외부 출입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시한 시험 보고서를 가지고 당해 건물에 준공 동의를 해주는 것이 현재의 소방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의 재현 설계이자 팁인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설계 시에 계단실 옥상 그리고 피난층에 있는 외부 출입문의 순간 개방 또는 연속 개방을 그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정해서 해야 될 것이며, 그 지역의 기후 통계에 알맞는 합당한 외부 기온 그리고 내부 기온의 전제가 되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TAB 시에는 설계 조건에 합당한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계단실 기온을 설계 내외기 온도차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외부 기온차가 20도 이상이면 20도면 20도, 30도면 30도 하는 기온차가 되도록 계단실을 난방을 실시한 상태에서 가동을 시작하고, 가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저층부의 계단실 문, 저층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출입문이 자동 닫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시험이 실시돼야 될 것입니다. 즉 이걸 난방을 계단실을 난방했는데 외기가 자꾸 들어와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저층부 계단실 자동 닫힘 테스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위에 소방기술사회의 견해와 저의 반론에 대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방기술인 여러분은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국정감사장의 질타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소방인의 우려를 외면하고 지금의 부속실 단독 재현이 문제 없다는 소방기술사회의 입장에 대해 국가가 임명한 안전관리 기술자로서 소방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위험성이라도 주장된다면은 거기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하여도 또는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지 않고 잘못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면은 우리 소방기술자는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과연 지금의 소방기술사회의 견해가 옳은지, 저의 반박이 옳은지 고심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 사망에서 이야기한 한국소방기술사회 재연기술위원회 2월 10일 공식 회의록을 소개하고 저의 반론을 이제 제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